예, 반갑습니다. 역학 전문가 덕현입니다. 자, 오늘은 무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큰 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토와 기토를 비교를 해서 무토는 뭐 큰 산이고 기토는 뭐 평야다, 작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그냥 재미로만, 그런 논리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무토에 대한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을, 병, 정, 무 5번째 천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갑을은 목이고요. 병정은 화가 되고요. 무기가 이제 토가 됩니다. 자, 목은 위로 솟아오르려는 성질을 가졌고요. 화는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졌고요. 토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토는 이 퍼지는 화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붙들어 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자, 무토인데, 무토는 그래서 옆으로 퍼지려고 한다는 성질에 있어서는 양에 해당되고, 그것이 더 이상 못 퍼지게 붙들어 잡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흑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기와 음기가 서로 섞였다. 그러니까 양의 상승 운동과 음의 하강 운동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서 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토다. 그래서 토는 양의 기질도 있고 음의 기질도 있다. 즉 이것은 그러면 양인 것인가 음인 것인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이면서 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해도 맞고 음이라고 해도 맞고.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떨 때는 양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음으로 쓰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어떤 자기의 특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확한 토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은 목으로서의 자기 위로 곡직하려고 하는, 상승하려고 하는 자기의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토는 뭐 상황에 따라서 봄이 되면은 곡직하려고 하고, 여름이 되면 같이 이 퍼지는데 동참을 하고, 양기가 사방으로 기운이 퍼지는데 동참하고, 가을이 되면은 수렴하는데 동참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완전히 뭉치는데, 압착하는데 그 목적을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라는 것은 이거이면서 저거이면서 이거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만물의 이것은 주제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자. 그러니까 주제자라는 게 여기 오행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행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목화토금수 해서 가운데 토를 그리죠. 토를 가운데 그리는 것은 사상이 주변에 존재하고, 비로소 토가 중심에 딱 찍혔을 때 그것이 이제 오행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 중심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중심자. 그래서 중심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절대 중화직이다 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토를 갖다가. 자, 그 다음에 토는 무토와 기토가 나눠지는데, 무토는 양에 해당이 되고, 기토는 두 번째 나오니까 음에 해당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무토는 무하고 개하고 만나서 무개합화를 하고요. 기토는 갑기합토를 해서 이게 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와 기토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오행적으로는 토의 배속이 되더라도 우리가 병화하고 정화가 다르듯이 무토하고 기토도 다르다, 전혀 다른 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특정 오행의 특성에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토국수, 뭐 또는 토생금, 이런 요소를 할 때는 토의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
특성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측면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왜 무게합파를 하냐면, 이것은 또 그 황제내경에,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은 오운론이라고 있어요. 오운론에 오운 계시도라는 게 있는데, 오운 계시도에 보시면 이 무분, 이쪽이 이제 무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녀, 우녀가 이제 그 우녀가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방향으로 보면 약간 개수 자리예요. 단천지기는 우녀 무분을 지나고, 단천지기는 우녀 무분을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기단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빨간색 기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게합 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단천지기. 이렇게 이제 계시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간은 그 우주를 보고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큰 산에다 비유하는 것은 뭔가 적절치 않은 것이죠. 다만 이게 약간 그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무토라는 것은 정화에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한 양이기 때문에 양기가 더욱더 거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더 세다. 양기가 더 세다. 이제 이거는 오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화보다도 무토가 훨씬 더 양기의 그 질량으로 봐서는 훨씬 더 무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질이 다른 거죠. 화는 일단 그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그 목표로 두었다면은, 무토는 양기가 훨씬 더 많긴 하는데 확산을 이제 저지하는 단계로, 더 이상 확산이 못하는 저지하는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오행적으로 토에 배속이 된 거지, 화에 비해서 결코 양기가 부족해서 토에 배속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 속에는요, 아주 거대한 양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양기가 흩어지지 않게 꽉 뭔가 안에서 음기의 작용을 딱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딱 속에서 가장 음적인 개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화가 되는 거는, 둘 다 만나면 불이 되는 게 아니고 둘이서 만나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무토하고 개수라는 녀석은 매우 사회적인 녀석이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은 남들에게 내가 좋은 모습, 좋은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는 이제 이렇게 뭔가를 다 음이고 양이고 다 일단 주어 담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하면 저런 얘기도 듣고, 뭐 자기의 판단을 잘 표현을 안 하면서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다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의 특성, 뭐든지 다 흡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중심적으로 한쪽으로 자기가 치우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일단 볼 때는 뭔가 이제 포근해 보이고 중후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도 넓고 속도 크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무토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그런 면보다는 이 개수가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겁이 많고 아주 그 작은 것까지 신경 쓴 아주 소심함, 세심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안에서는 그 음을 추구해야만이 자신의 그 무토라는 존재가 흩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심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조심성과 이 큰 모습이 합쳐져서
뭔가 그 사람이 이제 중후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하나,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무토 자체는 이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토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무토가 이것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화를 만나는 것이냐, 예, 또는 금을 만나는 것이냐, 또는 목을 만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토의 역할은 계속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만나면 당연히 화생토 받는 것에 화를 따라가려고 하고, 토생금하면은 이 금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 성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을 만나게 되면은 좀 더 개혁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천간에 이렇게 만나는 글자와도 어떤 글자를 만났을 때 이제 그 특성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서도, 지지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도 토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토는 이제까지 설명한 바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졌는데, 봄에 토는 목을 닮았겠죠. 예, 목을 닮았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무거운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목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툭툭 튀어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봄의 토는 뭔가 이렇게 사사건건 다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고, 예, 남들 안 하는 그런 분야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 무거운 듯 보이지만은 전혀 무겁지 않은, 그렇게 무거움과 가벼움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다 흡수를 하는 듯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황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좀 잘 아실 만한 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무인일간이었는데, 점잖다가 또 갑자기 한 번씩 툭툭 뭔가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구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지의 목을 깔고 있는 무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의 무토는, 예, 화를 닮았다 그랬죠. 화를 닮았기 때문에 이 화가 매우 원래 사회적인 것인데, 이 사회적인 것이 또 사회적인 것들을 만나서 그 사회적인 욕망이 아주 커지는, 예,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화생토를 받게 됨으로써 자기가 존중받아야 된다. 예. 자기가 존중받고 내 의사를 상대방들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로 바뀌죠. 매우, 그러니까 이해타산에 밟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중심자 또는 대장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절대 자기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기질로 바뀌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처세가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고집스러움과 아주 집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고집인지 신념인지 이것은 지지의 또 흐름이나 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뭔가 강한 기운이, 압력이 꽉 뭉쳐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무오라는 것이 이게 양인살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양기가 가득 모여서 생긴 것이 이제 여름의 무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무토는, 예, 가을 기운을 닮았겠죠. 예, 가을 기운을 닮았으니까 금의 기운, 깐깐하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넓고 크고 우직해 보이지만, 실제로 상대해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깐깐하고 독하고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특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하다는 것은 말을 이렇게 막 필터링 없이 그냥 하는 거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예, 그냥 숙살직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너 못생겼으면 너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바보 같으면 너 바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틀린 말 했냐? 맞는 말 했지. 예,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죠.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무토는 예, 그런 어떤 그 금의 기운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토생금에서 이것이 또 상관, 식상의 기질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깐깐하고 독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에? 너와 나는 뭐 각각 알아서 사는 거지. 에? 너와 나와 뭐 함께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각자 알아서 잘하는 거지. 약간 이런 태도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주변에 다른 이제 또 따뜻함을 구해주는 글자가 또 많으면 그런 기질이 있으면서도 다른 기질이 섞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요 글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의 무토는요, 아주 추워졌으니까 겨울을 닮았겠죠. 겨울을 닮았어요. 겨울을 닮았다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라는 것은 매섭고 춥고 그쵸? 뭐 살기가 힘들고 다 자고 죽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겨울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매섭게 춥고 자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겨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속에서는 겨울이라는 것은 충전하고 그 다음에 껴안고 살려주고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자연은 다 죽은 듯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그 생명의 기운이 남아서 내년을 기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자수다. 그런데 그런 때 무토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 양기가 가득 들어있는 애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예, 덮어버리는 것 같아서 무토가 겨울에는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 무토가. 예, 무토가 굉장히 따뜻해서 이 사람이 또 육친으로 보면 또 이게 재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기가 품으려고 하는 기질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물론 이렇게 겨울에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매섭고 날카롭고 차가워지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보듬고 껴안고 자기가 인내해주고 해주려고 하는 기질로 바뀐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것은 겨울에는 무토는 이게 겨울에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그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면 여름이라는 것은 이제 이기적인 계절이잖아요. 왜냐면 타인과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겨울이라는 계절은 내가 타인과 경쟁하는 계절이 아니죠. 예, 경쟁이 아니라 그 외부 환경과 내가 싸워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깨 걸고 나란히 가서 함께 버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을 형성해서 마을을 형성해서 가족을 형성해서 끈끈하게 맺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계절은 이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겨울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인간적으로는 좋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이 돈을 잘 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좋겠습니까? 두 개가 적당히 섞이면 좋겠죠.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게 적당히 섞여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때로는 아주 그 실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가장 잘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봄과 가을은 그러면 뭡니까? 이 중간이죠.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의 중간. 예. 그러나 이타적인 것에서 이기적으로 약간 나가는 거고, 얘는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예, 이제 그런 서로 다름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무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토, 단순한 어떤 뭐 큰 산,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인 거고, 이 무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